이자의 계산 방법이에요. 이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자가 뭐예요? 이자가 뭐죠? 이자가 뭐야? 이자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데 그 변동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이에요.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집니다. 왜 낮아지죠? 많이 푸니까. 네? 뭐라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많아져요? 진짜로요? 맞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통화량이 증가해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낮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 통화량을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게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얘한테 10억을 빌렸어. 이 학생한테. 이 학생 되게 부자여가지고. 알았지? 그 선생님이 착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도 내가 못 갚은 거야. 내 자식한테 갚으라고 시켰어. 그래서 내 자식의 자식 정도가 한 100년 뒤에 다시 얘한테 10억을 갚어. 이게 살아있진 않겠지만 알겠지? 예. 그럼 이게 정당한 거래라고 생각하냐? 아니지. 내가 완전 나쁜 놈이지. 이렇게까지 시간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 너네가 형제 자매가 있는데 형이 나한테 내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모아놓은 세뱃돈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내가 나 환갑잔치 할 때 나 여기 100만 원 그때 빌린 거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렇잖아. 그렇잖아. 좀 약간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은행이 버는 돈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돈의 가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를 맞춰주는 행위가 이제 이자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자의 계산 방식은 첫 번째 단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복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얘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단리법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율을 적용한다 라는 얘기예요. 원금이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설명할게요. 예. 얘는 더 어려워요. 전 단계까지의 원리 합계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원리 합계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의 합이에요. 원금 더하기 이자, 리자의 합계다 이 얘기예요. 원리 합계.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원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들 예금한 금액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원금이 A1이에요. 그 다음에 연 이율이 R이에요. 이때 N년 후에 원리 합계를 생각해 봅시다. 단리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A1이었잖아요. 그죠? 이 A1 1년이 지나면 이제 얼마부터요? A 곱하기 R이 붙는 거예요. 1년이 더 지나면 또 A 곱하기 R이 붙는 거예요. 1년이 더 지나면 또 A 곱하기 R이 붙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돼?
그러면 n년 후의 원리합계는 뭐가 되겠냐? 요 AR이 n개가 된다고 이해하겠지? 예. 그럼 이걸 다 더해버리면 a 곱하기 1 플러스 nr 이렇게 써도 되겠냐? 맞냐? 사실 얘가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합이죠. 아니 등차 수열이에요. 이거 자체가. 봐봐. 이게 지금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등차 수열. 맞아 안 맞아? a랑 r은 숫자일 거니까 n만 지금 문자란 말이야. 그럼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럼 공차가 AR인 등차 수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겠죠? 예. 자, 복리법으로 계산을 해보자. 복리법은 이렇게 단순하게 더할 수 없습니다. 자, 1년이 지나면 복리법은 A에다가 AR을 곱하면 1년 후잖아, 이게. 맞아?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게 지금 1년 후예요. 이해가냐? 근데 복리법은 이걸 다시 원금으로 보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원금은 그대로 오고 다시 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붙이는데 1 플러스를 한 번 더 곱하게 되죠? 이해되냐 친구들아? 근데 이게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공통인수잖냐? 1 플러스 R이 아니다 이게. A 1 플러스 R 곱하기 R 해야 됐다. 이게 원금이니까. 얘를 묶어보면 이렇게 돼요. 2년 후에. 그러니까 저것처럼 순차적으로 더할 수 없어요. 원금이 계속 바뀌니까. 알겠죠? 이번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원금이에요. 그럼 이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R을 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묶어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n년 후에는 뭐가 되겠냐? 이게 되지 않겠냐? 친구들 이해가? 즉 달리법은 이렇게 나오고 n에 관한 등차 수열이요. 예,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쓸게요. 복리법은 어떤 형태? 등비 수열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첫 장이 A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형태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달리법과 복리법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제일 후반부에 등장하는 거야. 아니야? 만약 친구들. 그런데 선생님이 달리법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이자의 계산 방식이라고 했잖아. 왜 그러냐? 네가 은행이야. 나는 우리 은행은 돈을 많이 벌려고 저 우리 은행 말고요. 예, 그냥 우리 은행은 돈을 많이 벌려고 달리법으로 예금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네가 손님이에요. 100만 원을 맡겼어요. 한 달에 너가 1%를 이자로 주기로 했어. 그럼 101만 원이 됐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달은 102만 원이고 그 다음 달은 103만 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한 달 뒤에 은행에 가. 내 101만 원 내놔. 받았어. 다시 예금할게요. 그럼 101만 원이 원금이죠. 맞아요. 예. 그럼 결국 복리로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물론 정말 귀찮긴 하겠지. 내가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복리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 이제 어른 되면 각종 금융상품을 권하는 전화를 받을 텐데 이 복리의 마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야, 금융상품 중에서 복리를 사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복리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냥 신뢰도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냐? 예,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기본적으로 다 복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비과세 이런 거 약간 관심이 생기죠. 예. 세금을 안 낸다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알겠죠? 하지만 막 복리예요 복리 복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라고 하면 그냥 멍멍이 소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달리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다 복리로 계산하니까. 알겠죠?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적립총액인데요. 적립총액은 기수불이 있고 기말불이 있어요. 진짜 어렵죠. 여기 나오는 게 다 어렵죠. 기수불, 이 기수불은 뭐냐면 기간의 수, 머리 숫자예요. 기간의 대가리. 기간의 대가리가 뭐예요? 매월 초, 매년 초 이런 개념인데 또 매월 초라고 하면 오늘 7월이니까 7월 1일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22년 1월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그럼 니네는 1년짜리 10년짜리 적금을 들고 싶은데 1년마다 돈 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기수불을 하고 싶은데 지금 7월이니까 8, 9, 10, 11, 12월 5달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하고 있냐? 야, 그러면 2024년 1월에 은행 앞에 사람들 줄 쫙 서가지고 저희 기수불입니다. 우리 이러고 있겠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알겠지? 기수불이라는 건 그냥 니네가 은행에 간 순간 그때가 1년의 시작으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뭐 한 달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은행에 간 순간 그때 한 달의 시작으로 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간의 시작에 돈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걸 기수불. 그 다음에 기간의 말에 돈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걸 기말불이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기말불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기말불 하고 싶으니까 한 달을 기다려요. 미친놈이야? 기말불은 돈을 모을 때 쓰는 게 아니야. 돈을 갚을 때 쓰는 거지. 왜 한 달을 기다리냐? 한 달 동안 일해서 돈을 벌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수불은 돈을 모을 때 쓰는 거고 기말불은 돈을 갚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불은 정기 적금, 돈을 쌓아서 목돈을 만드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기말불은 할부금의 상환이라고 해요. 혹은 대출금의 상환 이럴 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민석이는 2023년 1월부터 매월 100만 원씩 모아서 1년간 돈을 모으기로 했다. 이율이 얼마일 때 1년 뒤에 원리합계는 얼마냐? 적립총액을 구하시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니? 아니 이렇게 나와. 재윤이는 취직을 하여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려고 했는데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2천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상환하려고 한다. 이율은 얼마다? 그럼 재윤이가 매달 내야 되는 돈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고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래서 기수불과 기말불 차이 알겠냐? 예. 그렇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기간을 연으로 잡았어요. 하지만 월로 잡아도 똑같아요. 푸는 방식은. 알겠죠?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 이걸 기수불이라고 하고요. 주로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적금이요. 정기 적금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사용돼요. 돈을 모을 때 적금의 적자는 쌓을 적자입니다. 돈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한자를 좀 아는 게 좋겠죠. 예. 자, 근데 기수불이든 기말불이든 이렇게 기역자만 그리시면 돼요. 그 문제를 다 푼 거예요. 뭔 개소리예요, 선생님? 기역자만 그리면 문제를 풀다니? 자, 잘 봐요. 이게 지금 뭐냐면 1년 초에 너네가 A1을 적립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언제 찾을 거냐면 N년 후에 찾을 거거든? 그러면 이 돈 A1은 N년 후의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 돼. 그런데 연 이율이 얼마니까? R이니까 얘는 N년이 지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복리도 이자를 계산해서 아까 배웠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 넣은 돈은 N년 뒤에 가치가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넣는 돈은 달라. 두 번째 넣는 돈은 봐봐. 두 번째 넣는 돈은 2년 초에 A1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1년이 지난 상태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n년 후에 돈을 찾으니까 얘는 은행에 n-1년밖에 보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n-1년간 이자를 발생시키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되는 친구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n년 초까지 가는 거야. 이거 A1은 n년 초의 A1이죠. 근데 얘는 n년 초에 넣었으니까 1년 뒤에 이제 돈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간밖에 이자를 발생시키지 못해요. 여기 우측에 있는 금액을 다 더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적립총액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다 더하면 적립총액이라고요? 그럼 내가 기대하는 적립총액 S1은 뭐가 되겠냐?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제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내가 뭐라고 읽었어 방금? 민석이 얘기해봐.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제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뭐라고?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제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선생님 왜 이렇게 읽어요? 왜 이렇게 읽냐고?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서 다 할 거잖아. 등비수열 합공식이 뭔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걸 쓰려면 공비 알아야 되고 첫째 항 알아야 되고 항의 개수 알아야 되지. 내가 읽을 때 뭐라고 읽었어?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제 n번째 항까지 합이다. 첫째 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등비수열 합공식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려면 공비와 첫째 항과 항의 개수가 필요하죠. 읽을 때 그렇게 읽으란 말이죠.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제 n번째 항까지 합이구나. 좋죠? 자, 그래서 합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이라니까요. 아, 니네 쌤처럼 공식을 외우는 게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알겠냐 지금? 알겠지 아가들아? 계산을 하면 이게 되겠죠. 이게 지금 뭐냐면 적립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저 기억자만 잘 그리면 된다니까요. 됐니 아가들? 두 번째,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 이걸 기말불이라고 합니다. 매년 말이 2022년 12월 31일이 아니라고 했어. 알겠니? 그냥 니네가 어떤 특정 시점으로부터 1년 후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얘는 언제 사용하냐? 할부금이나 대출금의 상환 에 이용합니다. 되도록이면 할부금이나 대출금을 상환할 일이 없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할부금이나 대출금.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예.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자만 그리시면 끝나요. 뭐 자꾸 기억자만 그리면 끝났는데 국어 시간 다니고 그지? 예. 근데 그래요. 예. 자, 보세요. 1년 말이잖아요. 이때 A1을 넣어요. N년 후에 원리가 바뀌었는데 이미 1년이 지난 상태죠. 그러니까 이 돈의 N년 뒤의 가치가 아니라 사실 N-1년 뒤의 가치가 되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됩니다. 처음 시작 기간부터 N년 후에는요. 이미 1년이 지난 상태니까.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 2년 말에 A1을 집어넣으면 이미 2년이 지난 상태니까 얘가 발생시킬 수 있는 이자는 N-2제곱이죠. 다 이해되죠 여러분?
n년 말에 A1 집어넣으면 얘는 이자가 발생하겠냐? 안 해요. 그죠? 왜냐면 n년 말이 끝이니까. 이걸 다 더하면 적립총액이에요. 자, 민석이 읽어볼까? 아, 이게 어렵냐?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에 제 n번째 항까지 합이요. 뭐라고?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에 제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읽어봐. 뭐라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제 n 플러스 n번째 항까지 합이요. 이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왜냐면 마지막에 이 A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0제곱으로 볼 수 있거든? 그럼 0부터 n-1까지잖아. 너네 항의 개수를 읽을 때 이거 읽으면 안 돼. 이건 항의 개수가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개수를 직접 세야지. 알았냐? 자, 그러면 S는 공비 1 플러스 R이죠?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n년 후에 적립 총액이 되는 거죠. 맞냐?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n년간 할부로 갚았다 이거야. 그지?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3천만 원이면 되냐? 얘가 3천만 원이면 되냐고? 안 돼. 왜냐면 그 3천만 원의 n년 후에 가치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뭐야 되면 3천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하고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지 않고 3천만 원이면 되면 그 회사가 차를 싸게 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래서 가끔 자동차 프로모션 중에 프로모션이 뭐냐면 판매량을 늘리려고 소비자한테 이익이 주게 뭐 물건을 할인한다든지 이런 건데요. 무이자 할부 이런 게 있어요. 이자도 안 받고 우리가 할부를 해주겠다. 그럼 이자를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 이자만큼을 우리가 깎아주겠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할부금이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처음에 내가 빌린 돈을 만들면 되냐? 그게 아니고 그 빌린 돈의 n년 후의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돈은 전부 다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금액의 시점을 맞추는 거예요. 봐봐. 이 돈의 시점을 n년 후로 맞추고 이 돈의 시점도 시점 맞추기. 이 돈은 시점 맞출 필요가 없죠. 딱 그때 돈이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니네가 할부금 갚는다고 해봐. 매달 50만 원씩 갚어. 근데 첫 달에 갚은 50만 원이 가장 가치가 커. 마지막 순간이 돼보면 똑같은 50만 원이지만.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있었잖아. 이해가? 동일한 가치가 아니라고. 알았니 아가들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쉽지는 않지만요. 예. 제가 최대한 이해되게끔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고 문제를 풀어서 하나라도 좀 스스로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못 맞추거든요. 제가 다시 풀어드리면서 여기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테니까요. 예. 한번 일단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이번 주 숙제로 나갑니다. 알았죠?